본래 우리의 고향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가 비슷한 이 사각의 콘크리트 속이었을 리는 없다. 거칠지만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저 숲속, 초원, 강가,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을 그 야생의 장소들이 우리들의 삶터였을 것이다. 야생의 숲이나 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자연환경 속으로 나 자신을 가끔 데려가 보는 건 어떨까?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다가 우연히 하게 되는 것, 자연미술은 그것이다. 천천히 거닐거나 머물면서 자연을 느끼다 보면 누구든 서서히 미술가가 된다. 지금의 아이들, 그리고 한때 아이였던 당신도 그럴 것이다. 수업종이 울리자 학생들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게다가 수업 시간엔 휴대전화 사용 금지일 텐데 너도 나도 휴대전화 챙겨 들고 교실을 나섭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쉬는 시간 아니고 수업 시간 맞습니다. 대체 무슨 수업이냐고요? 자연미술 수업이요. 자연미술? 자연미술 수업이 뭐야? 밖에 나와서 사진 찍고 창의력 높여주는 미술이라고 배웠어요. 반에서 그림만 그리는 미술 활동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니까 미술 수업이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강박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는데 자연을 보면은 약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찍었어 벌써? 응? 없단. 응? 네? 단톡에 올려 찍었으면. 개구리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찍게. 야, 저기 있다. 그러네. 야, 희망적인데 쌤이 성림중학교에서 개구리를 보다니. 엊그제 어떤 애가 이걸로 삼각김밥 했거든? 지금 하트 했잖아. 그치? 네. 근데 선생님 지금 딱 보니까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봐. 약간 양 같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코하고 눈하고 저 귀하고 양머리 이렇게. 말 같은데. 아,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스마일. 그 나뭇잎은 윙크한 거예요? 굿 아이디어인데 이게 놓고 보니까 이게 바꿀 생각이 난 거야. 원래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던 거야. 놓고 나니까 생각해. 그치? 그 놓고 나니까 생각이 난다니까. 해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꼭 자연만 있는 건 아닌데
자연이나 인공물이나 이런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그 국어에서 그 은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A를 B로 보는 A는 B이다. 그런 은유법처럼 저는 이제 이 자연 미술을 이미지 은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구름이 뭐 강아지 같아요 하고서 이제 뭐 엄마 저거 봐요 했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감각인데 약간 뭐하고 닮은 듯한 그런 형태나 상황을 발견하고 그걸 그냥 찍든지 뭐 제목을 새롭게 붙이든지 다른 사물과 연결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든지 하여튼 그 안전 관련해서 문제만 없으면 그냥 자율적으로 1시간 내내 그냥 벤치에 앉아 있든지 계속 걸어 다니든지 열심히 찍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요.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활동들이 너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말을 듣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해서 뭐가 떠오르거나 잘 표현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만의 어떤 이 생각 속으로 멍하니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열리는 게 있어서 몸은 가까이 모여 있지만 각자의 생각들은 다 어디로 지금 퍼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자유롭게 그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풍날 보물찾기라도 하듯 학생들의 시선은 작은 교정 곳곳을 샅샅이 살피고 신나게 누빕니다.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닿는 곳에 멈춰섭니다. 오늘도 이 단풍나무 씨앗 가지고 작품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 한 건데 이게 헬리콥터를 만든 거죠. 이게 맨홀 뚜껑이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맨홀 뚜껑인데 첫 번째 온 친구가 이거를 그 피자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했어요. 여기가 좀 피자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아이가 탄 피자? 이렇게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더라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세 번째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서산이 마늘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늘?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애가 왔어요. 그래서 피자, 탄 피자, 마늘까지 다 했는데 또 조금 망설이더니 하더니 흑마늘? 뭐 이러는 거예요. 서산에 이제 흑마늘이라는 가공식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까 이게 까만색이니까 저는 이제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어떤 교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삶을 영위해 갈 때 그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이렇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생각을 하고 새롭게 생각을 하고 관계없는 걸 연결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수업이 그런 걸 길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벌써 이제 맨홀 뚜껑 하나 가지고 4가지를 새롭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생각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를 길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 공부나 과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나마 잊은 아이들은 풀과 나무에 오래 눈을 맞추고 햇살과 바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느낌 그대로의 자연을 받아쓰게 합니다. 올해로 꼭 만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0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민들레 씨를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중3이었는데 보여줬더니 그냥 다른 거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가 그 작품에서 한 친구가 맨 뒤에 앉은 남학생이었는데 손을 딱 들면서 쌤, 그게 어디가 작품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정확히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작품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작품 같지도 않구나라고 느꼈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알았는데 저런 걸 누가 못하냐? 저런 게 작품이면 나도 하겠네 이랬어요. 그 학생의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어왔어요.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이제 이해가 되게 딱 들어왔는데 그쵸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가서 자연미술 수업을 야외 수업을 해미읍성에서 처음 시작했죠.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수업을 20년째 줄곧 하게 될 줄은 말이죠. 자연미술은 이제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수업 주제가 됐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우연이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이제 친구들하고 그 도서관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제 서가에서 책을 딱 뽑아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독일의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미학이었어요. 무심코 딱 펼쳤는데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어떤 문장에다가. 그걸 제가 잊질 못해요. 너무 이제 좀 인상적이어서 저한테. 그러니까 말이나 개념으로 인상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적 형상은 다른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학 날인가 개학 다음 날 이제 미술학원에 가서 덜컥 가가지고 오늘부터 다니겠습니다 하고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뭐 어릴 때 어떤 치기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속담 중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미지로 해야 그걸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봄나루에 석양이 넘어가는 거를 탁 보고 있을 때 저걸 못 본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글이나 말로 해가지고 내가 엊그제 봄나루에서 해 넘어가는 걸 봤는데 야 진짜 멋있더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제 느낌이나 감정에 문학보다는 미술을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장 하나에 사로잡혀 덜컥 미술을 시작하다니 돌이켜보면 참 성급하기도 했지 싶었답니다. 뒤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 무렵 창작에 불을 지펴준 스승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 선생님 계세요?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계셔요? 네. 네. 날이 요새 막 어서 덥죠? 오시오. 30년이 훌쩍 넘은 인연. 전시 준비하시죠. 그래도 늘 연초록 풀잎 같은 만남입니다. 자, 예. 예. 아유, 그동안 또 많이 그리셨네요. 아니 여러 뭐 개인전이 예. 중첩돼서 잡혀 있어갖고 7월 3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내 개인전 형태로 하는 뒤에 내 기후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데 과거의 세종시 모습이다. 뭐 이거 내 고향이니까 이제 그것을 테마로 그리고 있어요 지금. 임동식 화백은 그 옛날 19의 미술학도 이성원에게 사각의 캔버스 넘어 자연이라는 또 다른 캔버스를 일깨워준 스승입니다. 1981년 그가 설립한 자연미술 운동그룹 야투는 기존 회화의 경계를 지어내는 다양한 활동으로 당시엔 생소했던 자연미술을 널리 알렸습니다. 나무 이파리 2개 이렇게 놓고 사람 둘이 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가을에 들어놓여 있는 거 재밌네. 자연 속에서는 이제 누구나가 다 딱 하면 맘만 먹으면 이제
누구에게나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을 이제 그 우리 이성원 그 선생이 딱 보니까 너무나 친근해서 이런 작업들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맘만 먹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문외한의 이웃이다. 이 야토라고 하는 것이 갈 길과 내용과 그 방향을 예시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 입에서 딱 튀어나온 거예요. 당시 임동식 화백이 쓴 야투의 창립 선언문. 푸르게 넘실대는 문장은 대학생 이성원에게 피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연미술의 바다에 뛰어든 것이죠. 이제 이성원 그 선생 이제 당시의 대학생의 그 참여는 정말 그 전체 분위기에 어떤 그 기운을 돋는 우선 그 참여 본인이 그 연구회 한다고 하는 그때만 와갖고 깜빡하고 몇 장 슬라이드 찍고서 그냥 그 뒤로는 4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상시 연구, 상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계절 연구회를 할 때 저보다 이제 먼저 시작하신 그 선배들이 한두 살 선배가 아니라 대체로 한 7, 8살 더 많으신 그런 분들이었고 또 임동식 선생님은 또 훨씬 더 많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뭘 가볍게 하는 게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딱 어디 가서 뭐가 떠오르면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턱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완벽하고 조금 더 조형적이고 조금 더 의미적으로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참여할 때는 제가 이제 너무 막 시원찮고 별것 아니고 이런 작품을 해도 뭐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입문자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또 임동식 선생님이 새로 들어온 그런 젊고 어린 그 회원 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칭찬도 막 많이 해주시고 무조건 뭐 잘했다 좋다 이러시니까 진짜 잘하고 좋은 줄 알고 그때 막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개중에는 제 마음에 드는 것도 나오고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 한 뼘의 여유라도 생기면 그는 자연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제 마건포라는 그 백사장 거기를 가고 있는데요. 확 트인 그 해변도 좋고 다양한 어떤 자연 재료, 뭐 바다에 떠밀려온 뭐 나무 조각이라든지 또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쪽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마음 저만치 잠자고 있던 동심을 그는 자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곤 지금은 어른이 된 오래전 아이에게 같이 놀자 말을 겁니다. 자연미술 소풍입니다. 그냥 전 이런데 그냥 맨발 먹고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제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막 집에 애들이 막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냥 자연미술 소풍은 아이였던 시절로 되돌아가 소꿉놀이 하듯 그냥 자연과 노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 이거는 처음 보는데요, 저는. 꽃 이걸로 완성해 보세요. 줄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이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는데요. 이게 이런 것 좀 이렇게 음각으로 파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것도 좋고, 예. 파주고 조금 더 나을 것 음. 같은데. 보라색 나비가 꽃을 오. 딱 찾아오는 어허. 이야. 이런, 예. 이야. 이거를 뭐 할까요? 아, 하나 해보세요, 하나. 네. 저는 뭐가 머리를 나올까? 항상 짧게 하는데 사람들이 긴 머리를 한번 해보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벌써 기대가 되네. 오. 아유, 오시자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따라갑니다, 선생님. 한때 아이였던 어른들은 어느덧 자연 속에서 화가가 되어갑니다. 무언가를 애써 그리려 하지 않아도 파도와 바람의 물결 따라 마음의 붓이 일렁입니다. 일단은 바다에 나와서 파도 소리 듣고 이렇게 걷다 보면 이완이 되잖아요. 몸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평소에 교실이나 어디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보다 생각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좀 이완이 되니까. 그리고 이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평소에 보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걸 보고 그러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발상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분 좋네. 그러게요. 와, 시원하다. 기분 좋죠? 우리 차갑다 여기는. 이야, 오늘 기막힌데요. 어쩌면 자연 미술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저 자연 가까이 데려다 놓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마을서 인적 없던 이곳에 나는 이곳 마을섬에 살고 싶어라. 오. 여름에 막 소나기가 그친 뒤에 먹구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확 움직일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뚝에다가 산의 능선이라든가 구름 능선을 이제 다른 작가가 그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고 찍었던 작업이 있어요. 그때는 구름도 움직이지만 막 뭐 바람 소리도 막 나고 할 때 이 거대한 대자연 안에서 나 작가인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그 큰 자연과 좀 한 덩어리가 된 듯한 그런 그 벅찬 감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갈대를 입에 물고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제 작품 중에. 근데 이제 제가 물고 있는 것만 갈대가 아니라 그거를 갈대 밭에서 찍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 갈대 이렇게 바람 소리가 갈대 이파리에만 막 나잖아요. 그죠? 제가 물고 있는 갈대도 흔들리면서 소리가 막 나고 그럴 때 어떤 일체감, 자연에 동화된 느낌 그럴 때 조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벅찬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앉으세요. 좀 시원한가? 덜 시원한가? 자, 이건 이제 우리 학교예요. 몇 반이더라? 7반인가? 요게 뭔지 알아요, 요거? 그렇지. 단풍나무 열매예요, 씨앗. 근데 이제 바람에 멀리 퍼지라고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근데 요거 가지고 맨 처음에 뭐 만들었어요? 꽃 만들었지, 그치? 근데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뭐 만들었나? 풍차를 만들고. 똑같은 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나비. 관심 가는 게 생긴다. 그럼 걔를 이렇게 계속 봐. 그러면 새롭게 그게 뭐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라는 숲에 시험과 경쟁, 등수와 등급 같은 뾰족한 나무들만 울창하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미술만큼은 아이들에게 보드라운 풀잎이자 반가운 꽃잎이 되어주길 그는 바랍니다. 학교 숲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교단에서 내려와 잠시 쉬는 시간, 이성원 선생님이 나무 망치와 조각칼을 손에 듭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손의 힘으로만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 취미로 시작한 목공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의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좌판이고 등받이고, 요건 이제 그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요 등 살. 근데 이제 이 중에는 뭐 인터넷으로 구입한 나무도 있고, 요건 이제 옆에 아파트 그 정원 손질할 때 그 단풍나무 자른 거 이제 주워온 거고, 요거 이제 시골집 갔을 때 그 헛간에 있던 그 노간주 나무 마른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재료를 구하기 때문에 나무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한 달, 2달 지나면 아주 느리긴 하지만 내가 이제 계획했던 이런 그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완제품으로 제 손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어떤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의자를 야금야금 따라 만드는 시간. 서두를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가 품어온 세월의 이야기를 조용히 한 겹 한 겹 느껴봅니다. 대패는 먼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들도 지나다니고 하지만 그럴 때도 괜찮고, 또 수공구로 하니까 또 뭐 전기도 안 쓰고, 예, 그런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뭉근한 나무의 향기와 이야기에 이끌린 귀밝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왔어? 네. 맨날 오네. 그 쌤 목공하는 거 보니까 어때? 신기해요. 네? 멋져요. 뭐가 신기해? 막 나무 깎는 거예요. 한번 깎아봐 그러면. 예? 누가 깎아볼래? 그래요. 이걸로 이게 대패예요. 그 대패 삼겹살 들어봤어? 이렇게 잡고 딱 맞춰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해봐 한번. 요렇게. 그렇지. 예. 그렇지. 되네. 선생님이 하던 거 어. 많이 어렵네요. 왜 선생님보다 잘 안 될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야. 힘이 안 돼서. 선생님은 더 여러 번 해봤고, 넌 처음이고, 그지? 예, 뭐든 많이 해보면 잘하게 돼요. 힘이 약한데, 우리보다? 근데 종이 났다, 그지? 네. 예. 그래요. 그래. 너네 지금 종 났으니까, 너네도. 예. 나중에 취미로 목공 해보세요. 그래요. 일부러 이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켜봐요. 이제 안전지도 하고. 근데 애들이 되게 여학생도 재밌어 하고. 왜냐면 이건 어쨌든 나무를 깎는 일을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뭐 제페토 할아버지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시간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학교스럽지 않은 상황, 그런 데서 흥미를 느끼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짬을 내 나무를 만지작거리기를 한 달. 이제 곧 한여름 폭양 속에 조용히 소금이 오듯 천천히 의자가 옵니다. 좀채 식지 않는 뭉근한 열정과 단정한 재주로 그가 만들어낸 목공 작품들.
요거는 초기에 만든 건데 뷰로 데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책상도 됐다가 또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요거는 그 일본의 조지 나카시마라고 하는 건축 전공하셨는데 아주 목수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 우연히 이제 제가 조지 나카시마 가구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상도 만들고 이게 라운지 암체어, 그러니까 라운지에서 팔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인데 요게 먼저 만든 거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때 비빔국수를 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좀 상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넓게 그렇게 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예. 뭐 모작이고 뭐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절은 뭐 제가 그분인 척하고 막 만들어 팔아먹고 이러면 표절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마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의 그 목공 철학이 불안을 떠안는 완벽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 앉아보면 편안하고 의외로 완벽한, 그래서 되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자세히 보면 나무의 결도 색깔도 전부 다릅니다. 각자의 터에서 제 나이테대로 살다가 우연히 만난 나무들이 조각조각 모여 하나가 됐습니다. 교실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색깔과 향기가 있는데요. 이성원 선생님은 오늘도 아내에게 형형색색 제자들 자랑에 바쁩니다. 중학생 애들이 또 훨씬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다이어트 실패야. 그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었는데 나가자마자 어떤 애가 이 기둥, 여기 이제 거울처럼 보이는 이걸로 다이어트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맞춰봐 제목. 닭다리. 애들이 계속 봐도 이 학교 옮길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애들을 만나서 새로운 작품이 계속 쏟아지니까 자연미술 수업하기가 상당히 다른 수업에 비해서 기대도 되고 재밌고 이제 할만한 거지. 얼룩진 건데 어떻게 나가? 그렇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해야만 착한 아이,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미술 수업에서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도 오히려 그게 더 칭찬받고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든지 해도 좋구나, 그 뭐를 해도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연미술은 이성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눈 동심 가득한 놀이이자 즐거운 대화였고, 때로는 아이들의 일기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고입 진학 문제 때문에 상처가 엄청 컸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5, 6교시에 해미읍성을 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부르길래 제가 카메라 들고 갔더니 이렇게 서서
자기 그 벽에 있는 구멍이 그림자에 이 가슴 한가운데 한복판에 오게 이렇게 대고 이 그림자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는 이제 찍을 때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뻥 뚫린 내 가슴이요 이러더라고요. 예. 다른 아이들은 그 구멍을 가지고 작품을 한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구멍이 자기를 뭐 잡아 끌듯이 눈에 띈 것 같고, 이 대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치유 효과를 좀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마음으로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어쩌면 가슴속 동그란 허무의 세계를 견디기 위해 그는 화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방은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그림을 좀 집에서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세팅을 한 방인데요. 유화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뭐 자연미술하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유화로 개인전을 해볼 만큼 개수를 뭐 확보했다든지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이제 다른 드로잉이나 이런 걸로는 개인전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유화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풍경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는 게 사실 손도 많이 가고 조금 지루해진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바람 부는 갈대 숲을 가면은 갈대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딱 찍어서 그대로 베끼듯이 그린다기보다 그 현장에서의 느낌을 이 터치의 어떤 운필이라든가 그런 걸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가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꺼내보는데요. 이 작품은 금강유압, 금강에서 오리가 논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세을자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홍세섭이라는 작가가 유압도, 오리가 노는 그림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광목천이 쭈글쭈글한 거는 이게 이제 물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리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얹으면 크기가 약간 작은데 조금 새처럼 그 연상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로잉도 그렇고 이런 작업도 그렇고 맨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그 자연 미술 할 때 이제 숲속이나 뭐 물가나 이런 데를 거닌다든지 그래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와요. 페인팅이든 설치든. 예. (2009년부터) 한 3년 날마다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하루 저녁에 50장씩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50장을 채우면 어떤 때는 마음에 드는 게 한 장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뭐 3장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50장씩 한 달을 채우면 분명히 좋은 게 30개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 겁니다. 그냥 이건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한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얘는 제가 이제 한지에 먹 드로잉을 한 건데 보시면은 사람과 물고기와 새를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된 거는 물고기고요. 이건 사람입니다. 물고기와 사람, 물고기와 새, 사람과 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사람이 물고기처럼도 보이고 새처럼도 보이고 해서 사람과 새와 물고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작품입니다.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던지는 느낌표들을 그는 햇살을 쬐거나 바람을 맞듯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기록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술을 시작하게 된 게 나는 미술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대를 다니면서 미술교사가 됐고 또 나름대로 미술교사로서는 보람도 있고 또 만족스럽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는 가끔 그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 고등학생 때 그럴 때 감정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교직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 지도에 전념하고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 뭐 그럴 마음이지만 또 퇴직 후에라도 이렇게 저만의 이제 그 미술 작품을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던가요? 화가에게 자연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고 말이죠. 매일 열리는 거대한 화실. 그 앞에 서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 걸음이 느려지고 누구와 걷든 한 손엔 늘 작은 드로잉 수첩을 들고 갑니다. 이 논에 지금 이제 물된 논에 해가 넘어갈 때 그때 너무 이쁜 것 같아. 예. 모가 점점점 녹색으로 있고 저 석양이 노랗게 물에 비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 난 이 바람에 식물이 이렇게 휘어진 그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 이게 바람에 막 흩날리고 씨가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런 걸 원래 좋아하나 봐. 갈 때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빨리빨리 스케치를 하는데요. 그 사실적으로 똑같이 된다기보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뭔가 좀 꽃이 특이하게 폈다든지 하면은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옮기고 그런다기보다 이 풀잎이 막 바람에 움직이고 할 때 그런 이 현장에 오늘 여기에서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 색깔과 또 저 새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연필로 그걸 이제 뒤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의 느꼈던 느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잘 안 되네. 그려봐 한번. 아니 이렇게 자연 그릴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아. 닮아가려 노력하지 않아도 부부는 어느덧 낱낱한 어투도 부드러운 뒷모습도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좋아하는 낭창한 명주바람과 작은 풀꽃과 밤하늘의 별빛과 여름의 향기 그렇게 자연을 닮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자연과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가까워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쪽으로만 뛰면은 꼴찌 하는데 각자 자기 방향으로 뛰면은 뭐 1등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자연 미술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직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왜냐면 그 자연미술 사진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요소를 요만큼만 집어넣어도 그 맑은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싹 퍼질 수 있거든요. 생각을 조금 새롭게 색다르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직업이나 일이나 심지어는 취미나 이런 데서도 조금 상관없는 걸 연결하는 그런 감각, 그걸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무나 작은 풀꽃들, 기억에서 사라진 나비와 새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지긋한 한 번의 눈길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여주면 됩니다. 너의 속삭임을 내가 들었다라는 편안하고 가벼운 대답.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그 작은 끄덕임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자연 미술이라고. And you're holding on to life while a northern wind is blowing. Just believe your help is on the way. Yes. Oh, in the end, you're gonna find that strength that lies within. And in the end, you're gonna get there no matter where you've been. 'Cause in the